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미국 자산시장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호재와 악재가 혼조된 지난주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미래 소비에 영향을 주는 GDP 핵심 요소죠. 소비가 미국은 GDP가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근데 이게 고용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게가 소비를 하는데 가게에서 고용을 수혜자니까 고용 서프라이저다. 그러니까 지난주 약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할 거로 봤는데 26만 명 증가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임금도 11월 한 달 동안에 10월 대비 0.6%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래 소비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이기도 하지만은 미래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경기 선행지표 역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연준 의장은 최종 기준금리는 5%대를 예고한 거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4%대 정도 안 되겠냐. 또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내년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엔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연준 의장은 어떻게 보면 참모를 끼얹었죠. 기준금리 인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또 과거 역사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해 가지고 얻은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많더라. 그래서 인하도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추수감사절 연휴에 매출액을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사상 최대지요. 또 하나의 호재는 구리 가격이 일주일 동안에 약 한 6.3% 상승을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새 휴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또 성장한다, 그 다음에 고용이 는다는 얘기도 구리 수요 증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재도 적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고, 근데 악재는 이제 연준 기준금리 5%대인데 이걸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과거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와 지금 물가 상승이 높을 때 기준금리 5%는 다른 얘기거든요. 특히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 문화가 정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 대출은 영향 안 주고 지금 대출 또는 현재 예금을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확실히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중립적인 얘기 정도 되거나, 기술주 중에서는 악재 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은 호재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ISM 지수가 예상보다 낮았는데, 일반적으로 50월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수축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예상보다 낮은 49인데 소비는 또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음 달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연준이 기준금리 이제 인상을 0.5%를 할지 아니면 0.75%를 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시장 기대는 0.5% 정도 안 되겠느냐.
또 연준의장도 지난주에 12월부터 당장 기준금리 0.5%도 가능하다는 그 암시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고재인지 악재는 모르지만 금리 인상을 악재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0.5% 인상도 악재죠. 근데 0.75% 인상을 예상했는데 0.5% 인상한다면 그건 호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또 얘기도 했으니까 이것을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 주식시장 나스닥 지수가 1.6% 상승했고 S&P 500은 0.8%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S&P 500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죠. 약 한 2배 정도 S&P 500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이 국채 시장인데 10년물 국채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3.7%. 물가 안정을 반영한 거죠. 지난주에 물가가 7.11월이죠. 7.7%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10월 대비는 좀 안정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2년물 국채 가격은 1.9% 상승했으니까 장단기 금리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죠. 이것을 두고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포유 환율 연구소는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바로 경기 침체로 해석하는 것도 비정상이다. 경기 침체라서 물가가 안정된다면 악재겠지만은 고용이 증가하는데 경기 침체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장단기 금리 격차가 경기 불황 때문에 그 장단기 금리 격차 확대된 게 아니고 경기는 살아있는데, 즉 고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물가도 아직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격차 확대는 오히려 물가 안정을 선반영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재고, 또 하나는 과연 장단기 금리 격차 확대가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과거 경험치를 보면 반반이란 말이죠.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꽤 맞추기 형식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전쟁까지도 그 경기 침체 장단기 금리 격차의 원인이 된 것처럼, 즉 장단기 금리 격차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것처럼, 또 장단기 금리 격차 때문에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경기가 둔화된 것까지 장단기 금리 격차 이후에 경기 침체됐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거 자료를 보면 반반이에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장단기 금리 격차는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 장단기 금리 격차라고 보기 힘든다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이에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그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이제 4.8% 상승했는데 11월 ISM 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은 12월 그 ISM 지수에는 유가 상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11월 ISM 지수는 나빠졌지만은 12월 ISM 지수는 11월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주택 경기가 이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주택 경기는 한번 불황기에 진입하면 보통 2년 이상 가거든요. 그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 쉽게 하면 산업 간의 양극화가 이제 일어나는 약 6개월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은 해요. 부동산 쪽은 나쁠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는 뭐 1분기 그 플러스 성장률도 뭐 거의 기대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내년 2분기는 아직까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다 할 얘기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미국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포유환율연구소는 고용 증가를 호재로 해석합니다. 왜냐? 경기가 좋으니까 고용이 증가죠. 또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선행지수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경기 후행지수인 고용을 전망에 실패한 거죠. 20만 건 정도 증가하고 또 하면 10만 건, 뭐 5만 건, 그 다음에는 고용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오히려 더 증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선행지수 해석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그 자체도 경기 선행지수인데 그 좋은 경기 선행지수는 빼버리고 나쁜 경기 선행지수만 넣어가지고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그 소비죠. 특히 그 생서 기병대의 소비 뭐 기대하지 않는다. 즉 준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소비는 크게 증가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당 투자 기대감도 상승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매출액이 좋고 실적이 기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 증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하더라도 다음 주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